실을 보면 다음 친구를 보면 풀이가 두 개 있는데 풀이 1은 우리가 잠깐 다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쓸 때 S10과 S20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이 1은 등차 수열은 뭐로 식을 세운다겠죠? 항상 등차 수열은 A랑 D랑 합이니까 A, D, N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항상 주인공이 문자가 A랑 D란 말이요. 그럼 S10은 A랑 B를 문자로 세우면 공식 외웠나요? 공식 안 외운 사람 있나? 등차 수열 공식 2분의 얼마? N. 초항 N 공비 뭐야 N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D야. N 10이니까 다음 주 되나? 얘가 얼마야? 얘가 1, 2로 오죠? S20은 얼마야? S20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는 얼마야? 430이야? 그러면 결국은 다음처럼 A랑 D로 식을 세우고 나니까 1차 연립 방정식이거든? 그럼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푸는 건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 얘를 잘 안 풀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풀면 넘긴 다음에 넘기면 어떻게 돼? 5니까 5로 지우면 어떻게 돼? 5로 지우면 20 23 맞아? 아닌데? 맞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지우고 지우면 43. 그럼 2A 플러스 넘어가야 돼 또 2A 플러스 9D가 23 2A 플러스 19D가 43 그러면 빼주면 D가 뭐 나와? 6 빼면 10D가 얼마야? 10D가 20이야? 그럼 D가 2야? 넣으면 어떻게 돼? A는 얼마야? 18 넘어가면 얼마라고? 2분의 5야? 그럼 내가 A랑 D를 찾았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S30은 뭐 하면 돼? 내가 항상 A랑 D랑 N, A 알고 D 알고 N 아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등차 합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 D란 말이야. 답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옛날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방이 굉장히 중요했어. 무조건 일방을 구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약간 바뀌었어요 테마가. 그래서 얘는 성질 통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재밌다. 다시 풀겠습니다. 봐봐. 등차 수열의 성질입니다. 이거 등비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다음처럼 풀어야 돼. 이제 풀겠긴 하지만 등차 수열의 성질은 등차는 등 간격으로 띄워도 등차, 등 간격으로 묶어도 등차입니다. 등차는 적어놓으세요. 등 간격으로 띄워도 묶어도 등차입니다. 그럼 이게 띄워도가 뭔 소리냐면 어떤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지금 세 칸씩 띄었어. 세 칸씩 이렇게 세 칸 띄었어. 그러면 A1과 A4는 A가 등차라면 A1과 A4는 몇 개의 공차가 차이 나야 돼? 항의 차가 3개니까 3D만큼 차이 나야지. A4랑 A7도 마찬가지. 3D만큼 차이 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등 간격 띄우면 그 띄운 친구들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입니다. 이해돼? 등차 수열을 다시 등차 수열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요것도 되고 얘처럼 봐봐. S10은 10개 더한 거니까 A1부터 A2에서 어디까지 가서 A10까지 묶은 게 얘가 S10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S10이야. S20은 S11, S12에서 여기서 A20까지 S가 아니라 S20은 여기서
다음 10개를 다 더한 게, 다음 2개의 뭉텅이를 더한 게 S20이야. 맞아? A30은 딱 그 다음 뭉텅이 S21, S20, A21, A22, A30까지 더한 거. 즉 지금 얘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등비도 똑같은 아이디어 가질 건데 지금 S10, S20, S30 같이 등 간격으로 뛰어 있으면 여기까지가 S10, 여기까지 S20, 여기까지 S30, 한 개 더한 게 S10, 두 개 더한 게 S20, 세 개 S30이란 말이야. 다음처럼 등 간격으로 뛰어 있으면 이 묶은 10개, 10개, 10개 기차 칸끼리 등차 수열입니다가 이 두 번째입니다. 묶어둡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지금 A1과 A11은 몇 개의 D가 차이나? 몇 개의 D죠 이거? 10D죠? 1과 11이니까 항이 10개 차이나면 10D만큼 차이 납니다. 마찬가지 A2랑 A12도 마찬가지 10칸 띄었으니까 10D 아니야? 그러면 10개가 모두 10개씩 뛰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10D라서 마찬가지 10D씩 10번 차이 나는 거라서 이 뭉탱이랑 이 뭉탱이는 100D만큼 차이 나요. 이 묶은 것끼리 뭐한다? 등차라고. 이해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등 간격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어진 게 뭐냐면 얘가 105야 115야 그럼 얘가 115지 맞아? 얘가 얼마래? 얘가 430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두 번째 칸 얼마나 들이야? 빼면 315야 그죠? 그러면 10개 묶은 게 115 그 다음 10개 묶은 게 315 몇 개 커졌니? 얼마큼 커졌어 이거? 200 커졌지? 그럼 그 다음 열차 칸도 몇 개 커져야 돼? 200만큼 커져야 돼요. 그 때문에 얘가 얼마냐면 515야.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열차 칸이 515인 겁니다. 이거 답 510으로 좀 큰일 나요. S30 내가 찾고 싶은 건 다음 세 개 다 더한 게 S30인 거야. 세 칸 더한 거니까. 그래서 등차수를 10개씩 묶음내도 그 10개의 묶음이 등차수열이라고. 이 때문에 얘는 115 더하기 315 더하기 515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시작이 될 거고 등차랑 등비랑 같은 과정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최대한 프린트로 푸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다. 옛날에는 둘 다 중요했는데 요즘 프린트가 좀 더 트렌디합니다. 첫째 항이 22고요. 공차가 -3입니다. 이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초항이 지금 A1 22고 D가 마사니까 점점 줄어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일반을 찾습니다. AN은 어떻게 돼? 마사 N 플러스 1 넣어서 22니까 26 넣으면 돼. 그러면 언제 처음 음수항이 나옵니까? 얘가 처음 언제 음수니? 그러면 되겠지. 넘기면 4N은 커요. 26이니까 N은 커요. 2-13 그럼 얘가 6.5야? 그러면 N은 7부터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날 해보자면 A1이 지금 20인데 점점 줄어요. 40 쭉 가서 A7 7은 뭐 나와? 한번 해보는 거야. 7은 뭐 나오죠? 마이너스 2죠? 그럼 A6이 2였다는 소리거든? 다음처럼 진행된 수열이었네. 즉 일반항 찾아보고 추항과 공차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나열해보면 어떻게 변하는 수열이구나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일반항이 어디 처음 음수입니까? 7번째 항에서 음수래. 그럼 6번째 항까지 양수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다음처럼 진행될 때 2번 SN의 최대가 되는 게 뭐니? 그죠? 그럼 잘 봐. 지금 S1은 한 개 더한 거야. S2는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S3은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함수를 더해가는 게 합수열인 건데 H에서 음수 나온다며.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가장 클까라고 말하면 7번째 항에서 음수항이 나온다면 6번째까지 더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2번입니다. 당연히
SN의 최대는 음수항 전까지 구하면 돼. 이해돼요? 어디까지 구하면 돼? 당연히 S6이 있겠지. 6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음수항은 7번째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S6이니까 공식 뭐 하면 돼? 2분의 6 항의 개수. 그 다음에 내가 마랑을 구해놨기 때문에 초항 더하기 마랑으로 계산하는 것도 괜찮겠지? 초항과 마랑을 알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같이 나오는 겁니다. 1번으로 2번 푸는 거야. 3번도 간단하죠?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 됩니까? 즉 SN이 언제 처음 음수 나옵니까? SN 구해서 걔가 언제 음수를 풀면 돼. 이건 이제 1번 똑같죠? 다음 친구는 어느 처음 음수항입니까? 일반항이 음수일 때. 합수열은 어느 처음 음수입니까? 그럼 SN 구해서 그 친구가 언제 음수인가 하면 되는 거니까 SN 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N 2A 44 플러스 N 빼기 1 D 해주면 다음 친구가 언제 음수 나와요?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N에 대한 2차 공식이니까 이 날라가고 전기한 마 4N 플러스 48 영화 작아요. 마4 날라가면 N 빼기 12 커요. 그러면 N은 0보다 작거나 N은 12보다 크다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라서 의미 없고 N이 12보다 클 때 SN은 음수니까 13번째 항부터 음수항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12보다 크다니까 12일 때 SN 0 나온다고 소리겠지. 그래서 따라서 N은 13. 간단하죠? 이건 뭐 공통수학 원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봐봐. 어떠한 기하적 그림을 주고서 다음 기하 그림이 어차피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등차랑 등비밖에 없거든.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에서 식을 세워보니까 등차 등비냐인 거야. 근데 옛날에는 등차, 등비, 객차, 몇 급수, 군수열처럼 짝만 나왔지만 지금은 등차냐면 등비란 말이야. 어떠한 식꼬라지를 보고서 미리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고 있으면 좀 편해. 등차는 1차식일 거고 등비는 지수꼴일 거 아니야. 그죠? 2차 함수에 어떠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이런 건 전부 다 등차입니다. 등비는 그 뒤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등비는 어떤 비율로 쪼개지는 게 등비야. 그래서 이런 2차 직선계열 나오면 전부 다 등차인 걸 알면 좀 편하겠지. 뭐 좀 찍을 때 쓰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 갈 때 문제 풀면 돼요. 옛날 느낌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건 어떠한 2차랑 어떤 1차 만나는데 만나는 점 이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길이가 ln ln 제곱. 그럼 난 ln 제곱이 일반항이란 소리야. 그럼 ln 제곱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뜻이야. 그러면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만나면 그 길이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뭐가 문자인 거야?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만나면 뭐가 문자인 거야?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 예. 얘가 ln이니까 알파 n, 0 n에 따라 움직이는 것 때문에 베타 n, 0입니다. n이 움직였을 때 식이 바뀌기 때문에 교점도 마찬가지 n에 대한 교점이니까 알파 n, 베타 n. 그럼 이게 뭐냐면 다음 두 개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교점의 x좌표가 알파 n, 베타 n이다 라고 놓고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공통수학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다음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가 문자면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방정식 취급해야죠. 그러면 함수 취급할 때 교점이니까 얘를 뭐하면 방정식 취급하면 얘랑 그냥 같을 때가 얘란 소리잖아. 교점이니까. 그래서 다음 두 개의 함수 만날 때 연립했을 때 해가 알파 n, 베타 n. 넘겨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뭐? 해가 알파 n, 베타 n.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 그게 합
곱은 3 곱은 2n이라고 마이너스 2n이라고 치물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해줘야지. 여기가 공통수학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자동빵. 여기까지는 이 그림만 봐도 다음처럼 했어야 됩니다. 0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놔야 되겠네. 0이 아니라 y좌표인데 뭐 2차에 넣든 1차에 넣어야 되는데 보통 1차에 넣는데 얘는 x좌표가 문자고 얘가 그러면 알파 n, 보통 1차에 넣어야 돼요. 2차에 넣으면 너무 식이 커집니다. 1차에 넣으면 알파 n, 3 알파 n 플러스 2n 마찬가지로 베타 n, 3 베타 n 플러스 2n 이겠지. 이랬을 때 내가 이걸 알 때 뭐 해야 돼? ln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때려도 되고 그러면 얘랑 거리 때리면 얘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기울기를 쓰는 것도 알려줬죠? 지금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3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가로인데 가로, 세로 즉 내가 다음 친구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지금 다음 위에 두 개 점이 있을 때 x랑 y의 b가 1대 3이라는 뜻이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다음부터 생각해 만들었을 때 가세의 b가 1대 3이지. 그럼 세로는 얼마인 거야? 이거 뭐야? 대각선 얼마인 거야? 1대 3대 얼마인 거야? 루트 12야. 피타고라스면. 그러면 내가 가로의 길이를 알면 내가 찾고 싶은 ln은 루트 10배라고. 그러면 가로는 10단 말이야. 여기가 알파 n이고 여기가 베타 n이기 때문에 가로는 베타 n 빼기 알파 n이 가로야 이게. 이 가로의 길이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내가 찾고 싶은 ln은 얘 몇 배? 루트 10배라고 이렇게.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것보다 좀 더 깔끔하지? 즉 내가 x 좌표가 문자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만들면 가로의 길이가 큰 것 빼기 작은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차겠지. 뭐 큰 거를 베타로 잡으면 차겠지 이렇게. 가로의 길이. 그러면 1대 3이면 1대 3대 루트 10 피타고라스. 그러면 차가 1이니까 대각선은 루트 10배. 그러면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10 곱하기 차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내가 얘로 얘를 찾으면 돼요. 이게 공통수학이잖아. 공통수학 1이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우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메인 내용. 그러면 내가 합과 곱을 할 때 차를 찾아서 하니까 차의 제곱은 뭐예요? 합의 제곱은 뭐 한 거야? 4개 곱 빼면 되는 거 맞아? 그죠? 얘가 99. 얘가 요거니까 8n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8n 플러스 9야?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친구의 일반 항이 다음처럼 뭐가 나왔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니까 결국은 등차의 합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친구 전개하면 80n 플러스 90이란 말이야. 그럼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1이면 170이야. 공차 얼마지? 공차 n의 개수니까 80이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10개잖아. S10. 그러면 내가 다음 10개 합을 찾고 싶은데 그 친구의 일반항을 알았어. 일반항으로 바로 찾는 건 시그마지만 지금은 합을 찾으려면 초항, 공차, 항의 개수 이 3개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럼 총 10개를 더 하고 싶고 다음 친구를 따른다. 초항 알고 공차 하니까 등차 철학 공식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170, 340 플러스 9D, 9D 끝났네요. 몇 단식 푼 것 때문에 기하가 나온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기하는 지금 기하가 등장한다면 무조건 공통수학 1 혹은 중등이 수학이기 때문에 걔가 어려운 거지 이 단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결과적으로 일반항을 찾아보니까 일반항이 1차식 등차이다 그 뿐이라고.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지금 뭐래? AN이 뭐야? AN이 뭐야? AN은 초항 2, 20, 공차가 마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마 3n 플러스 얼마야? 23이야? 봐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지. 봐봐 수열은 옛날과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먼 옛날에는 수열은 일반항 찾기가 1번 목표였어. 지금은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기가 메인 목표야. 메인 테마 바뀌었어. 니 때랑 우리 때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열은 거의 대부분 뭐 하는 거냐면 일일이 나요. 그걸 뭐 한다? 규칙 찾기. 그래서 뭔 규칙인지 모르겠으면 12개까지는 일일이 쓰세요. 그게 100배 빨라. 오케이? 그러면 해봐. 일반 알았어. A1 얼마야? A1 아니 뭐야? 이렇게 알 때 A1 얼마? A1이 지금 20이야. A3은 얼마? A3 3은 어떻게 돼? 지금 얘는 두 칸씩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차가 마3면 마60 줄여야지. 맞아? 지금 원래 다음 친구는 초항이 20 공차가 마3면 마30 주는 친구인데 얘는 두 칸씩 뛰어가잖아. 절대값 떼고 보면 마60 줄여야지. 그러면 마6 줄면 어떻게 돼? 마6 줄면 14 A5는 얼마야 그러면 8 7은 2 이때도 바뀌네. 그럼 A9는 마4 60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마10 A13은 뭐야 그냥 다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야? 마13 어때? 할만하지 않나? 아니야? 빡세? 뭐 했어? 지금 12개를 여기 어디야? 여기가 60 줄여야 되니까 멍청하게 여기가 마16 마20 아닌데? 더 센 패스를 잘 못해. 이게 되겠죠? 그럼 뭐 한다? 12개까지는 1, 2, 3 고3 가면 한 20개 미만은 다 셉니다. 일일이 100배 빨라 그게. 그냥 하나씩 다. 물론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가면서 규칙을 찾아서 뭐 한다? 일반화하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 연습이니까 12개 미만 뭐 했어? 했지? 나 뭐 하지? 얘를 뭐 하지? 절대값 떼라니까 절대값 붙이라니까 갈려서 여기까지는 그냥 더하고 여기까지는 부호떼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따로 더해주면 돼. 그럼 이제 절대값을 치면 되니까 절대값 치면 언제까지 양수항 언제까지 음수항이란 말이야. 그럼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얘게 4개 따로 더하고 이제 4개 따로 더하면 돼. 4개랑 몇 개야 이거? 5개? 9개야 이거? 1, 2, 3, 4, 5, 6, 7, 8, 9 맞죠? 그러면 다음 4개 어떻게 더할 거야? 손가락 더할 거야? 다음 4개 어떻게 더해? 다음 4개 어떻게 더할 거야? 다음 둘 짝지면 되잖아. 22 곱하기 2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짝지면 얼마야? 32 곱하기 2 플러스 16 그죠? 하나 남잖아 이렇게. 등차수열 합은 항상 처음 거 마지막 거 하나씩 줄이면 항상 더한 게 일정하잖아. 32, 16 남죠? 그럼 다음처럼 그냥 1, 2 더하면 되겠지? 뭔 소리 이해 돼? 안 돼? 안 돼? 또 마찬가지 식을 세워보니까 등차수열이더라. 뭐 그뿐이야. 3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래. 그러면 1, 4, 7, 10, 13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뭐래? 두 자리 자연수야. 뭐부터 시작이야? 10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1, 13, 16 다음처럼 갈 건데 두 자리 자연수야. 그러면 뒤로 가자. 100은 얼마야? 100은 3로 나면 나머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3 빼면 97까지는 수리겠지. 이해돼?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100부터 97까지 다 더하세요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찾았으니까 뭐해? 얘가 A1 넘버링 얘가 A2야.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초항이 10이고요 공차가 3이야. 그러면 일반항 세우면 AN은 3N 플러스 7이야.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니까 언제 90 나옵니까? 97 나옵니까? 물어보면 30. 그럼 얘가 A30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 찾았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다 더한 거 S30은 뭡니까? 항상 등차수열은 초항, 공차, 항의 개수야. 다 알지? 초항 알고 공차 알고 항의 개수 따는데 야 마지막 항도 알아. 그럼 마지막 항 알면 마지막 항 공식은 좋다고.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30개.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나온다. 이렇게 보세요. 20번 풀 건데 20번은 등차 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정확히 가져가야 됩니다. 아이는 이렇습니다. 등차는 어떤 등차 합은 내가 등차 합에 대한 뭐 했냐면 등차 합에 대한 공식을 증명했죠. 등차 합은 등비합도 마찬가지지만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식이 증명 어떻게 등차합이 나왔는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등차합은 SN이 뭐야? SN이 A1, A2 쭉 가면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거꾸로 쓰죠. SN을 구하기 위해서 SN 찾은 다음에 뒤집어 써. 그럼 뒤집어 쓰면 그 뒤집어 써갖고 더해. 그러면 이 SN은 지금 A1과 AN의 합, A2랑 AN 빼기의 합. 즉 다음 친구들이 일정하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다 똑같은 친구들이 일정하다. 얘가 일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A1, AN, A2, AN 빼기 1. 다음 친구들이 일정한 거거든. 그러면 이게 별이 n개니까 n개 나오니까 SN은 2분의 n 곱하기 별인 거거든. 그럼 얘를 좀 더 직관적으로 써보면 S8이래. 그러면 A1, A2, A3 쭉 가갖고 8개의 합이잖아? 그럼 이게 짝수개일 때만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친구가 등차의 합이야. 짝수개야. 그러면 얘를 뒤집어 쓴 결과랑 뭐랑 똑같냐면 이 둘이 합한 거 A1과 A8 더한 거 A2, A7, A3, A6, A4, A5 다음 친구들의 합이 항상 일정한 거지. 뒤집어서 매칭을 시킨다는 건 짝수기라면 반띵해서 이 친구의 합이 항상 별로 일정해요 라면 떴단 말이야. 그래서 짝수기면 A1, A8, A2, A7, A3, A6, A4, A5의 합이 항상 별로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 곱하기 4예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 뭔 소리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됐어? 이 아이들을 명확하게 갈 때 10번을 다시 20번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 다시 읽으면 지금 A, E부터 B 이 친구까지 쭉 줄지. 마찬가지 얘부터 얘가 쭉 줄어. 그러면 지금 이 기울기가 일정하거든. 그럼 이 친구 뭐야? 직선이거든. 그럼 Y는 뭐 AX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 길이가 쭉쭉쭉쭉 줄지. 그럼 얘가 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줄 거 아니야? 그럼 줄든 늘든 다음 친구가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다음처럼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의 y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방이 얘인 거야 결국은.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야. 무조건 1차식일 거란 말이야. 즉 다음 직선이 직선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y값들이 등간격으로 나아간다면 그 친구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기하의 모양을 보고서 등차인 등비인 눈치를 까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방에 관련돼서 y값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등차 수열인 거야. 마찬가지 얘네들의 길이 등차인 거고 얘네들의 길이 등차인 거라고. 그럼 두 개의 등차가 등장하는 거라고. 뭔지 이해 돼야 안 돼?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등차야. 그러면 지금 길이가 쭉쭉쭉쭉쭉 가는 파란색 등차가 있고 이렇게 가는 주황색 등차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가 지금 A, Q1, Q2, Q3 다음처럼 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파란색 길이들이 등차인 건데 내가 그럼 여기를 A1, 여기 A2, A1, A2, A3, A4, A5라고 해도 돼. 다음 길이를 내가 놓은 거야. 맞아? 요 길이가 A1, 요 길이가 A2, A3, A4, A5인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찾고 싶은 A2의 길이는 이게 A 길인데 이러면 안 되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5라고 됐기 때문에 5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A0이라고 쓸게. A0. 원래 수열은 n자리에 자연수기 때문에 A0가 오면 안 돼. 근데 문제의 풀이의 이해를 통해서 쓰려고 A0를 많이 씁니다. 0번째 아인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다음 주황색이 등차를 이룰 거거든. 그럼 다른 친구 얘랑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는 내가 B1 알고 여기다가 마찬가지 B1, B2, B3, B4, B5야. 근데 내가 여기 B0이라고 쓸게.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이게 놓는 순간 내가 찾고 싶은 건 A0 플러스 B0가 궁금한 거야. 나는 찾고 싶은 건 0번째 항의 합입니다. 아는 건 뭐냐? A5랑 B5는 둘 다 10으로 일정하지. 일정한 게 아니라 같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 주어진 게 뭐냐면 1, 1, 2, 2, 3, 3, 4, 4 다 더하는 거. 다음 빨간색 9개의 합이 140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빨간색 기둥들의 합이 140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빨간색 기둥들을 다 더한 게 140이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A는 1, 2, 3, 4, 5 B5 제외하고 1, 2, 3, 4야. 이렇게 써보자. 봐봐. 그럼 다음 140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만큼 등차고 이만큼 등차지. 맞아? 등차면 지금 내가 A0부터 A5까지 더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게 일정해야 되는 거 맞아? 얘가 다음 두 개 합이 일정한 거 맞아? 0, 5, 1, 4, 2, 3, 2 일정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일정한 걸 A별이라고 하면 A별은 A0 곱하기 A5야. 얘 더한 게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A끼리 B끼리 따로따로. 그럼 얘가 A별, 얘도 A별, 얘도 A별이야. 맞아? 그러면 마찬가지 A별은 마찬가지 A4 더하기 A2 뭐 A3 더하기 4, 1 3, 2 맞아? 이 친구 마찬가지. 이렇게 더한 친구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다르거든 답은. 답은 다르지만 얘 이렇게 더한 게 일정하겠지 당연히. 마찬가지 B0랑 B5를 더한 걸 일정할 거기 때문에 B별이라고 한다면 이거 B0 더하기 B5 마찬가지 B1 더하기 B4 B2 더하기 B3이야 이렇게. 다 B별로 일정한 거야 이렇게. 맞아? 140 다시 읽자. 140 다음 9개 합은 잘 봐. 다음 9개 합은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이지.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게 뭐라고? A별. 이렇게 더한 게 뭐야? A별. 이거 10. 이렇게 더한 게 B별. 이렇게 더한 게 B별이지. 그러면 이 140이라는 건 A별 2개, 10, B별 2개를 더한 게 140이라고 결국. 그럼 얘는 2A별 플러스 2B별 플러스 10이 140입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A별 더하기 B별이 얼마냐면 10 넘어가고 2 나누니까 65야. 근데 A별은 요거랑 요거래. 다 똑같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내가 아는 게 A5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0이기 때문에 A별을 A0 더하기 A5로 바꿀 수 있어.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다 똑같은 거니까 A0 더하기 B5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근데 A5랑 B5는 얼마니까? 줬잖아. 애초에 얼마래? 10이래. 그러면 얘가 10, 얘가 10이니까 결국은 A0 플러스 B0는 10 넘어가면 65에서 10 넘어가니까 45라고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풀입니다. 다음 친구를 식으로 푼다면 내가 A0라고 합시다. A1이라고 할게. 이러면 식으로 풀 거면 A0를 쓰면 안 돼요. 얘를 A1이라고 하면 내가 찾고 싶은 A1 마찬가지 얘를 B1이라고 하면
B1. 난 A1 더하기 B1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A2는 얼마야? A2는 이 친구 이 등차수열은 A에는 공차를 내가 D라고 하자. B에는 공차를 D'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A2가 뭐야? A2거든? A2가 A 더하기 D야. A3는 A 더하기 2D야. 그쵸? 그러면 내가 얘가 10이라며. 그러면 얘는 A3, A4 넘버가 안 맞아. 1, 2, 3, 4, 5, 6이거든. 얘가 A6이야. 그럼 지금 A6이 10이란 소리야. 그러면 A6은 뭐야? A6은 초항 더하기 5D니까 A 더하기 5D가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 똑같이 B1, B2, B3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이게 A7이, A6이, 얘가 B7이니까 B7이 마찬가지 10이고 그게 7이 아니 6. 똑같이 B 더하기 5D 프라임이 12거치 이렇게 똑같이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다음처럼 두 개의 식을 알고 그럼 얘는 뭐예요? 한다면 이거 얼마야? A 더하기 D입니다. 그 다음 친구는 A 더하기 2D야. 그러면 1D, 2D, 3D, 4D야? 맞아? 그러면 이만큼 더하면 얼마야? 이 4개 더하면 지금 Q, O, P, O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 4개잖아. 그냥 합공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합공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 뿐이야. 얘는 초항이 바뀌었거든. 얘는 초항이 A 더하기 D로 보는 겁니다. 얘는 A 더하기 D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D, 그니까 이게 하나에서 적으면 합공식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거 4개 다 더하면 이렇게 두 개 똑같으니까 이거 4개까지 더하면 이만큼 4개 더한 게 요거니까 더했으면 2A 더하기 5D가 2개 있는 거니까 요만큼이지. 가운데 10 있고, 예, 10 있고, 플러스. 똑같은 결과니까 좀 빨리 쓸 수 있거든? 그 다음 요 4개는 똑같이 얘가 B1 더하기 D 프라임 이런 것 때문에 B 더하기 D 프라임. 똑같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B 더하기 4D 프라임 이라서 똑같이 뭐 나오냐면 다 더하면 이거 2B 플러스 5D 프라임의 10배 아이고 10배가 아니라 곱하기 2죠. 그럼 다 더한 게 얼마래? 140이래. 이쁘게 쓰면 4A 플러스 10D 플러스 10 플러스 4B 플러스 10D 프라임 140이야. 다음 계수 이쁘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4A 플러스 4B 플러스 10D 10 프라임 D가 10D 프라임이 얼마야 이게? 130이야? 근데 내가 하는 게 요거랑 요거잖아.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10D를 알리기 위해서 2배 하면 20은 2B 프라임 더하기 10D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만큼 날렸으면 어떻게 돼? 2개 날라가면 얘가 2B 플러스 20으로 쪼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2 프라임 D 플러스 10 프라임 D가 20이니까 얘를 날리기 위해서 다음 2개 잘라 쓰고 2개 남을 거야 이렇게. 맞아? 마찬가지 얘도 10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로 요거 2개 잘랐으면 2A 플러스 20 남겠지. 그게 130이래. 그러면 2A 더하기 2B 플러스 40이 130이니까
2a 플러스 2b는 얼마야? 90. 그럼 a 더하기 b가 45. 뭐 이런 식입니다. 등비수열이 뭡니까? 라고 보면 항이 특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혹은 감소할 때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요. 3, 6, 12, 24 그 다음 하나를 가기 위해서 계속 곱하기로 변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면 그 친구를 R이라고 하고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등차랑 등비는 풀이가 똑같은데 등비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주인공입니다. A랑 R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 세워보자면 A, A2, A3 다음처럼 항이 간다면 그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곱하기 R씩 바뀌는 걸 등비수라고 부를 거고 초항이 A1이면 A2는 AR, A3는 AR의 제곱, 그럼 A4는 AR의 세제곱이겠지. 등비가 좀 더 간단한 게 등차는 하의 개수만큼 D가 더해지는 반면 등비는 하의 개수만큼 R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1에서 A4를 가려면 하의 개수가 4 빼기 1 3개 차이 나기 때문에 R을 3번 곱하면 된다. 그럼 마찬가지 쭉 가서 AN이 되고 싶으면 A1에서 AN을 가려면 항의 차이가 N 빼기 1개야. N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총 몇 개 R을 곱하면 되면 N 빼기 1개의 R을 곱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 비수열의 일반 공식은 초항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입니다. 빼기 1이야. 이게 등 B의 일반항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등 B의 일반항을 줄 때 다음처럼 주로 쓰는데 R이 1이면 너무 쉬운 상황이지만 R이 1이면 등 B도 되고 등 차도 되기 때문에 보통 등 차로 가서 R이 1인 건 잘 안 써. 등 B 합공식으로. 다음 이거 일반항 세워보자면 이거 초항이 3이고 R이 2야. 그럼 다음 친구의 일반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항 곱하기 공비에 n 빼기 1승이라고 쓰면 일반항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중괄호 안에 2가 있으면 중괄호는 수열에 대한 식이라고 했고요. 그럼 2밖에 없으면 문자가 없기 때문에 1 넣어도 첫 번째 항도 2, 두 번째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네 번째 항도 2 다 2만 나오는 수열이란 말이야. 중괄호 안에 2만 어떤 숫자가 들어있으면 다음 친구는 모두 다 2인 거야. 그럼 다음 친구는 등비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등차이면서 등비예요. 둘 다 된다고. 그러면 등차로 보면 공차가 0이고 등비로 보면 공비가 1이거든. 그럼 굳이 계산할 거면 공차로 하지 등차로 하지 등비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굳이 얘를 이런 친구를 등비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등비의 일반항은 다음처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점화식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전항에 어떠한 특정한 곱을 했다. 어떠한 일정한 수를 곱했더니 항상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일정한 수를 곱했다. 혹은 그 다음 항과 전항의 B가 항상 어떠한 숫자로 일정하다. R은 상수.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러면 다음 R이 공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줄 때 다음처럼 주기도 한다.
마찬가지 등차 중앙 마찬가지 등비 중앙 어떠한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가 등비 중앙이라는 식으로서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등비래. 그럼 등비 중앙은 가운데의 제곱이 ACA요. 그럼 실로 B는 루트 AC다. 그럼 얘가 등비 중앙이거든. 결국은 다음과 등비의 상황에서의 우리가 평균을 등비 중앙이라고 부르는 거긴 하지만 어떠한 세계에서 등비 수열이라면 다음 식을 만족한대. 이거 왜 그리오가 되게 쉽다고 했죠? 증명은 다음 세계수가 등비면 맨 처음이 A면 그 다음 AR 그 다음은 AR의 제곱이죠. 그럼 다음 식을 만족한다면 가운데의 제곱은 AR의 제곱은 A 곱하기 C A 곱하기 AR의 제곱 해보면 둘 다 양변이 A제곱 R제곱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중앙으로서 식을 하나 이끌어내겠다. 그게 그냥 등비 중앙일 뿐이에요. 마찬가지 다음 친구들이 등비 수열이래. 그럼 지금 다음을 바라보자면 이제 다음 세 개가 등비 수열이니까 AC의 곱은 B의 제곱. 그럼 A 제곱은 16. 그럼 A는 뿔마 4. A가 마4면 A가 마4일 때 찾을 수도 있고 살 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마4면 20 곱해진 등비수열인 거고 A가 뿔4면 마 20 곱해진 등비수열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식 세울 때 등비 중앙을 사용해서 식을 세고 있다 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등비랑 등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산기,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우리가 어떠한 세계가 산술적 관계일 때, 기하적 관계일 때, 조적 관계일 때 다음 세계가 등차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산술평균이라고 하겠다. 어떠한 세계가 등비면 기하평균, 조하면 조합평균. 그래서 다음 상황에 따라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해보니까 항상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있겠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과 궁금히 알면 돼요. 그래서 1번 초항이 얼마야? A가 2지. R이 얼마야? R이 4야. 그러면 일반항 공식이 미안합니다. 3이죠?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초항 2, R이 3이면 뭐요? 초항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 일반항이라고. 마찬가지 R이 2구. 일곱 번째야. A7이 16이거든? A7 얼마? A7은 공식이 뭐요? A R의 6승이야? A7은 초항에 대해서 R이 6번 붙은 거니까 A7은 A R의 6승이야? 얘가 16이고 R이 2니까 16은 A의 2의 6승. 그럼 A는 뭐요? 4분의 1이야? 그럼 초항 알고 공비 아니까 마찬가지 일반항은 공식 외웠나요? 초항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을 세웠다라는 거지. 너 공식 외국인이라고 물어보는 뿐이야. 넘어가. 마찬가지 A4가 24. 그러면 A4는 뭐야? AR의 3승. A7이 192. 그럼 뭐야? A의 R의 6승이야? 등 차가 A랑 B로 식을 세워서 덧셈 뺄셈을 했다면 등 B는 AR로 식을 세워서 곱셈 나눗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어 나누면 192를 24 나누면 얼마야? 8이야? 8은 R의 3승. 그러면 R이 2니까 집어넣으면 24는 8 곱하기 3이라서 A라서 A가 3이죠. 그러면 A랑 R 알면 다시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다음처럼 일반항을 구했다면 우리가 어떤 친구 A6 몇 번째 항이든 다 찾을 수 있고 어떤 친구가 몇 번 항이든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일반항 찾기 하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 등비수열 주어지면 무엇으로 식을 세운다? A랑
R로 식을 세우는 거야. 등 B가 A랑 D, 등차가 A랑 D, 등 B는 A랑 R로 식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일반항 들어있어야 A9는 AR의 8승, A6은 27에 AR의 5승. 그러면 이제 지워지고 지워지면 R의 3승은 27이니까 R은 3. 마찬가지 A3은 AR의 제곱, A5는 AR의 4제곱, 180. AR 제곱을 묶었으면 1 더하기 R 제곱은 180이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A 9, 10, 180. 그럼 A는 2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초항과 B를 알면 일반항을 아는 건 마찬가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 네가 열심히 연습해. 쓰는 거 똑같지? 마찬가지 어떠한 두 개의 수 사이에 어떠한 새로 다른 새 양수를 넣어서 다음 친구가 등비를 이룬대. 똑같습니다. 다음 친구 얘를 초항을 A1, A2, A3, A4 다음처럼 넘버링을 다시 해서 A1이 12고 A5가 972인데 뭐래? 등비수열이래.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A5는 AR의 4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972는 A 12 곱하기 R의 4승이니까 971을 11로 하면 얼마야? 몇 개 들었니? 8개 96 81개. 그럼 R의 4승이 81이니까 R은 뿔마 3인데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겠지. 그러면 R이 3이야. 그러면 10이니까 3이니까 30 곱해지겠지. 맞아요? 그럼 30 곱하면 108, 30 곱하면 324 라고 지금 X랑 Z를 다 찾았으니까 문제 끝났지? 그래서 A랑 R로 양식 세우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 어떠한 세수가 등비면 등비중앙 어떻게 가운데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 어떠한 세수가 등차수열 등차중앙 가운데의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 라고 식 세우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연립해서 답을 내고 싶다 뿐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이면 등비중앙, 등차중앙, 등비수열이면 등비중앙으로 식을 세워보자 뿐이라고. 그럼 어떻게 집어넣을까? y 얼마야? 뭐 집어넣지? y는 2분의 x 플러스 9니까 넣어주면 x 제곱은 2분의 3 x 플러스 27 하면 2 곱해서 넘겼으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맞나? 12, 9 빼기 플러스니까 x가 6이랑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3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등차수열에 대해서 식세우는 기본기 냈습니다. 다 네가 해. 너무 쉽다. A2가 2다. AR A5가 54다. AR의 4승 나와버리면 R의 3승이 27이다. 그러면 R이 3이네. R에 3 넣으면 A는 3분의 2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한다? 결국은 A랑 R로 식 세워서 A랑 R 찾고 싶대. A랑 R만 알면 결국은 일반항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에 n 빼기 1승이겠죠. 이렇게 얘가 언제 2만 이상이니? 일반 찾은 다음에 언제 2만 이상이냐? 그냥 뭐예요? 그냥 로그 부등식이네. 그럼 3분의 2 날라가고 3에 n 빼기 1승은 같아요? 3만 맞아? 2 날라가고 3 날라가면 3만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다음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다음을 쓰기 위해서 상형 로그를 때리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3 곱하기 10의 4승. 그러면 n 빼기 1 튀어나오고 로그 부등식 기억납니까? 로그 3 기억나왔나 이거? 로그 찢었으면 이거 로그 3
플러스 4. 이 기억 나는 게 안 나는겨? 로그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로그 3 넘겼으면 n 빼기 1은 큰것 같아요. 로그 3 분의 로그 3 더하기 4. 로그 3 양수라서 안 바뀔 거고 넘기면 n은 큰것 같아요. 로그 3 분의 로그 3이 0.4771 4.4771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네가 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등비 활용이야. 어떤 그림이 있어. 어떤 그림이 잘라 내려진다. 그러면 또 이런 친구들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등비인 걸 눈치를 깠다면 항상 등비는 곱하기로서 식을 세워야 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한 뼈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뼈의 길이가 2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는 보통 초기값 A0가 없습니다. A0. 넓이가 얼마야?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A0는 루트 3이죠. 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보통 초기값 A0로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냐면 얘를 원래 지금 이 넓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넓이였는데 변을 중점 잡은 다음에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중점 잡아서 이 식을 날리겠대. 그러면 지금 이만큼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시행했을 때를 A1이라고 쓴다면 4등분해서 하나 날린 거거든? 얼마큼 남어? 4분의 3 남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맨 처음 초기값을 알 때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가운데를 잘라 내밀이면 4개 중에서 하나 날아가는 거라서 4분의 1 뺐습니다. 차로 가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 날아갔기 때문에 4분의 3만 남았습니다. 라고 곱하기로 쓰는 거라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A1, A2는 2번 시행하는 거지. 그럼 A2는 뭐냐라고 하면 마찬가지 중점해서 날렸어. 또 남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또 여기도 반띵 그래서 색칠한 부분에 있어서 얘가 이 그림인데 어떻게 얘도 4등분해서 날리고 얘도 4등분 날리고 그럼 남은 색칠한 부분을 치면 얘랑 비교하면 마찬가지 4등분해서 하나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얘랑 넓이를 비교하면 넓이가 4분의 3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한 번 갈 때마다 4분의 3이 곱해집니다 라고 식이 세워진 거라고. 그러면 A2는 초기값에서 4분의 3이 2번 곱해졌습니다 라고 식을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쭉 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원리로서 A10은 10번 시행한 게 A10인 건데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을 10번 곱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처럼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